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불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필자가 금강경을 주문처럼 외우는 엄마에게 그 뜻을 말해주고 싶어서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팔순노모를 위한 금강경 해설. 깊이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출판사 신압으로, 저자 황인철.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지난 8일 자원외교 국정조사 범위를 확정했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자원외교도 이번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노영민 의원님을 모시고 이번 국정조사 방향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출장을 나왔습니다. 의원님 너무 바쁘셔서 오늘은 제가 국회의원회관 노영민 의원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청주에서 금방 막 도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시에 출발하셔서. 네. 네. 팟짱 출연을 위해서 지역구 일정을 중단하고 오신 노영민 의원님께 여러분 일단 이 청취하시면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 8일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조사 범위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는다. 원래 이게 이명박 정부 때 국부 유출이 너무 심각해서 제기됐던 국정조사인데 왜 이렇게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입니까? 원래 이 국정조사는 네. 지난 정기국회 때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해외 자원 개발, 네. 해외 자원 외교가 네. 정말 얼토당토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막대한 국부 유출이 이루어졌고 네. 그 투자 과정에서의 의혹 또한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깊이 파헤치자. 그러려면 결국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네네. 이렇게 돼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된 건데 네네. 이제 이 과정에서 또 이제 여당의 전가의 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물타기라고 하는 무서운 전가의 보도가 있어요. 물타기. 예, 네. 물타기. 이 물타기 전법 유명하죠. 예. 예. 물타기를 하면서 네. 사실 김대중 정권 하에서는 해외 자원 외교라는 개념조차가 없었습니다. 네네. 이 개념이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도입이 된 것은 노무현 정권 때였었어요. 그런데 네.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그런 게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김대중 정권도 포함하고 네. 노무현 정권도 포함해서 네.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노무현 정권 때 했던 네. 해외 자원 개발 투자는 네. 이명박 정권 때 했던 해외 자원 개발 투자의 한 프로젝트만도 안 합니다. 총액을 다 합해도. 총액을 다 합쳐도. 예, 총액을 다 합해도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해외 자원 개발 한 프로젝트만도 금액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이 물타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네네.
사실은 이 조사를 하려면 네. 그 이명박 정권의 국한에서 심도 있게 한번 파헤쳐 보자고 했는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거를 같이 하지 않으면 합의를 못 해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국정조사 기간이 네네. 100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여야가 합의하면 25일을 한 차례 그것을 연장할 수가 있게 네. 되었거든요. 근데 국정조사 100일이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이 돼버렸어요. 네? 작년 12월 29일부터 네. 카운트다운이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국민들은 지금 그 아직 조사에 합의도 안 하고 범위도 합의가 안 됐는데 왜 이걸 카운트를 하는 겁니까? 지금 네. 그 지난 그 국정조사 그 요구서가 네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카운터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미 벌써 보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100일 중에. 네. 그러니 네. 새누리당에서는 네. 김대중 노무현 정권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말아라. 시간은 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 발목을 잡혀서 이 국정조사 100일을 그냥 다 허비하느니 네. 빨리 시작해서 네, 네. MB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과오를 밝혀야겠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해외 자원 개발 규모도 아주 적습니다만 네. 그거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자신감의 발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기간이 촉박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해봐야 국정조사 해봐야 김대중 정부 때는 아예 자원외교라는 개념도 없었고 정작 그 참여정부 때 그 개념을 가지고 시작은 했지만 MB 정부 때하고 비교를 하면 세 발의 피다. 일단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건데요. 자 우선 마치 새누리당에서는 참여정부 때도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자원외교에 투자한 것으로 이렇게 라디오 방송 등의 의원들이 출연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선 이거 비교를 좀 먼저 해주세요. 국민들이 오해하기가 딱 쉽습니다. 참여정부 때나 MB정부 때나 똑같이 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저렇게 MB정부 것만 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난리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비교를 하셨다면서요. 네. 자료조사를 좀 해주시는 예. 것을 토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참여정부와 MB정부 간에 도대체 해외 자원 개발 같이 했는데 네. 무엇이 다른 거냐. 그렇죠. 이제 이것이 제일 핵심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물타기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네네. 확실하게 이 비교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네. 참여정부와 MB정부는 투자 규모가 다릅니다. 규모. 예. 1번 규모가 다르다. 규모가 다릅니다. 그 참여정부 기간 중에는 네. 총 신규 투자액이 22억 8,700만 달러입니다. MB정부 기간 중에는 총 신규 투자액이 313억 4,500만 달러였습니다. 아, 돈이 너무 커서요. 비교를 못 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참여정부 기간 동안에 그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한 총액은 네네. MB정부에 했던 것의 7.3%에 불과합니다. 아. 그런데 네네. 공기업 투자만 또 해야 된다라고 또 네네네. 이제 그렇게 하는 저희가 있어요. 네.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민간 차원의 투자 네. 역시 되게 성공불 융자가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공기업 투자의 경우는 참여정부 때는 8억 3,300만 달러 밖에 안 됐어요. 네, 공기업은 더 작네요. 예, 하베스트 날의 반도 안 되죠. 네네. 예? 이명박 정권 때 했던 그 뭐 2조 투자해서 2억 200억 건졌다는 그거에 그건 뭐 20억 달러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그러니까요. 예, 그거 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MB정부 공기업 투자는 226억 8,400만 달러예요. 이야. 그러면 3.7%거든요. 참여정부가 MB정부에 비해서 공기업 투자의 경우는. 네. 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참여정부의 총 투자액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프로젝트에 4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됐던 그 이명박 정권 하에서 네. 그 하베스트 투자라든지 영국의 어떤 그 대형 유전 투자라든지 네. 이런 프로젝트 한 개보다도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네. 참여정부와 MB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비교는 네. 투자 규모
비교가 아닌 그 비율로 비교해봐도 네.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는 네. 투자를 주도한 주체가 다릅니다. 주체. 예. 네. 참여정부 때는 민간이 주도를 해서 해외 자원 개발을 했습니다. MB 정부 때는 공기업이 주도해서 해외 자원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참여정부 때는 민간 기업이 총 해외 자원 개발 투자의 64%였는데 네네. MB 정부 때는 공기업이 72%입니다. 즉,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전혀 투자 주도 주체가 다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세 번째는 투자의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 예. 네. 뭐냐면 참여정부는 탐사 위주의 투자를 했습니다. 네. 탐사는 장기적이고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MB 정부는 네. 대규모 개발 생산 위주의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성공이 보장된 겁니다. 네네. 탐사 사업은 당연히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성공률이 채 2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만 개발 생산 사업의 경우는 네. 탐사 결과 경제성 있는 매장량이 확인된 것에 네네. 대해서 캐내는 거니까. 개발하고 예. 하는 것. 네. 또 하나는 이미 개발도 끝냈고 네. 현재 생산해서 네. 오늘 석유 뽑아서 오늘 파는 지금 네. 생산하는 당장. 유전 네. 여기에 투자한 것 이것입니다. MB 정부는 네. 따라서 MB 정부는 실패를 하면 이상한 거예요. 성격이 완전히 다르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 MB 정부의 자원 개발 방식은 이게 개발 생산 사업 또 어떤 건 또 M&A도 해요. 대형.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와 동시에 수익이 나와야 그게 정상인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는 탐사가 76%입니다. 총 투자의 네네. 건수에. 네. MB 정부는 생산 개발이 60% 가까이 됩니다. 전혀 다르다. 네. 그러니까 투자 내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네네. 예. 완전히 이게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규모도 다르고 주체도 다르고 투자의 내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이게 다 다른 건데 네. 뭘 어떻게 따지자는 건지 새누리당의 입장이 좀 답답한데요. 그 밖에 또 어떤 게 좀 다른가요? 예, 저희들이 볼 때 네. 당연히 탐사 위주의 노무현 정권은 좀 수익이 안 나야 되는 게 정상이고 네. 현재 이미 생산하고 있는 것을 인수했거나 경제성 있는 매장량이 확인돼서 개발한 것이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회수율이 높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회수율이 또 달라요. 네. 회수율. 예. 참여정부에서 신규 투자했고 그 참여정부가 끝난 다음에 참여정부가 신규 투자한 현장에 대한 추가 투자액까지 합한 누적 투자액이 네네. 참여정부는 61억 9,100만 달러였는데요. 누적 회수액은 55억 1,300만 달러로 회수율이 89%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를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회수했다고 근데 이게 봐야 지금 되겠네요. 예. 회수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아 지금도. 예, 참여정부 건 예, 제가 예,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네, 네. 그런데 MB 정부는 네. 이 누적 투자액이 387억 4,900만 달러예요. 네네. 근데 누적 회수액은 50억 9,700만 달러밖에 되지 않아요. 1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는 네. 탐사 광구 위주의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거의 90%인데 네. MB 정부는 생산 광구, 개발 광구 위주의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회수율이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회수율이 전혀 다르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네네. 이 회수율의 추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네네. 참여정부는 회수율의 추이가 상승 곡선을 타고 있어요. MB 정부는 회수율의 추이가 하락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주 향후에 예상되는 네. 회수
이율의 차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건 뭐냐 하면 네. 이런 거예요. 참여정부 시절에 그 투자했던 그 현장에서 네. 참여정부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정권이 네. 계속된 투자액과 임기 이후의 회수액을 비교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투자한 신규 사업은 참여정부가 끝난 다음에 한 39억 불 정도가 계속 투자됐어요. 근데 임기 참여정부가 끝난 다음에 네. 참여정부가 투자했던 그 현장에서 회수한 금액은 약 51억 달러가 돼요. 네.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회수액이 130%가 됩니다. 야,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회수율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계속. 100%가 넘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MB 정부는 MB 정부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권이죠. 네. MB 정부가 신규 사업했던 곳에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신규로 된 그곳에 계속 투자한 것이 74억 달러입니다. 네. 그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한 것만도 이것도 뭐 최근까지가 아니고 몇 달 전 겁니다. 네네. 그런데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회수한 것은 14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신규 투자해 놓은 것을 네. 박근혜 정권 하에서 74억 달러를 더 꼬라박고 네. 회수는 14억 달러밖에 안 돼요. 회수율이 19%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것은 회수율은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게 보면 지금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만 딱 들어봐도 새누리당이 왜 참여정부 거를 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과만 따졌어도 굉장히 높은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새누리당이 왜 끌어들여가지고 하려고 했었을까요? 좀 의문이 생겨요. 이런 겁니다. 네. 참여정부가 했던 것도 탐사 위주니까 네. 실패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지연 말단적인 것들. 예. 아. 당연히 실패한 게 있겠죠. 네. 성공률이 20%니까 평균이 네네. 탐사 광구라는 네, 것은 네. 그러니까 실패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어디도 실패했고 어디도 실패했고 어디도 실패 맞다. 네. 어? 참여정부 니들도 실패하지 않았느냐? 네, 그러면 조선일보는 요렇게. 세게 쓰고 그렇게 물타기를 하려고. 예, 했다. 그렇게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이 전략이 너무 빤한 예. 국민들 보기에도 너무 빤한 얘기인데 지금 쭉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차이로 무려 뭐 참여정부의 13.7배에 달하는 투자를 해서 소득은 거의 참여정부의 그 굉장히 낮은 수준의 그 소득만 아니 그 저기 회수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데 왜 정작 윤상직 전 산자부 장관이나 최경환 부총리 지금 전 장관이죠. 참여정부 사업에 대해서는 왜 자꾸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볼 때 네. 지난번 그 12월 14일 네. 국회 그 본회의 대정부 질문 때 네. 그 최경환 부총리가 답변된 자료, 네. 답변 자료로 활용한 산업부가 제출한 네. 그 자료를 제가 그 입수해서 봤습니다. 네네. 근데 그날까지는 그걸 산업부가 안 주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간신히 그걸 입수를 했습니다만 네. 왜 이렇게 자료를 안 줍니까? 지금도 안 줍니다. 아, 정말 지금도 안 줘요. 도대체 이 정도 지금도 보면 네. 저 새누리당 그 간사방에다는 네. 지금 공기업 사장들 다 가 있고 뭐 저기 에너지 국장 이런 사람들이 다 가서 이제 보고하고 있답니다. 그래요? 네. 그 권성동 간사 방에 가서. 네. 근데 우리한테는 자료도 안 줍니다. 자료도.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네. 그 우리가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고 있는 네. 이것에 대한 대응 이런 것을 공동으로 지금 그 하고 있답니다. 아니 그러다 정권 바뀌면 어떡하려고 저렇게 하는 건지 정말 예. 아직. 근데 그 당시에 예. 그 최경환 장관의 답변 중에서 가장 그 문제가 됐던 것이 네. 투자 회수율 부분이었거든요. 그 참여정부보다 이명박 정권이 회수율이 높다 이렇게 막 주장을 했어요. 네. 저는 깜짝 놀랐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공부 좀 하고 와라. 네. 제가 이제 좀 아주 세게 비판을.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제 지역에 갔더니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아이 노 의원 뭐 충청도 사람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세게 해서. 아, 충청도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데 뭐 이렇게 예.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만 네. 이런 겁니다. MB 정권의 투자 회수율이라고 네. 당시에 최경환 부총리가 했던 것은 투자 회수율이 아니고요. 네. 보니까 기회수액과 현재 가치로 환산한 회수 예상액의 합이라고 그 표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더라고요. 예. 어? 예상의 그 액. 예. 예. 그러니까 그 현재 가치로 환산한 회수 예상액의 네. 합이다. 그런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은 회수율, 밑에 조그만 별표로는 예상 회수액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확인해 봤더니 최경환 장관의 거짓말이었다. 그 자료 자체가 거짓말이었어요. 자료 자체가요? 예. 자료 자체를 왜곡해서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 그걸 그걸 읽은 거예요. 예.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진짜. 예. 그래서 네. 저희들이 뭐냐면 우리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공기업들로부터 사전에 보고를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때 네. 현재 가치로 환산한 당신들 그 회계 그런 어떤 그 가치 네. 장비가 있느냐 자료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간도 많이 걸리고 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네네. 그거를 네. 그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그 표를 만들어서 최경환 부총리한테 줬을까 네.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보니까 그랬더니 산업부 답변이 네. 그게 현재 가치로 환산한 회수 예상액이 아니고요. 신규 사업 참여 시 처음에 투자하기 전에 네. 예상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상 수익률. IRR이라는 건데 네네. 예. 이게 10% 미만일 때는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때 네, 이렇게. 10% 이상의 수익이 난다라고 해야 보장이 돼야.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전에 예상 수익률. 네. 그거래요. 뭐야? 그거를 갖다가 했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투자 전에 그러니 당연히 그 수익률이 높아야 투자가 되는 거니까. 허락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당연히 아예 안 되는 당연히 거죠. 100% 10%가 넘어요. 네. 당연히 10%가 넘죠. 네. 그게 114%예요. 그래서 이명박 정권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는 회수율이 114%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기 와서 듣게 되는군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담당 그 직원들 네. 산업부 직원들한테 그 자료 앞장을 보면 산업부라고 딱 찍혀 있습니다. 네네. 자료가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이런 문서를 만드냐? 그랬더니 아이 그거 우리가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거 찌라시예요. 아, 산자부도 찌라시. 예, 산자부 찌라시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야, 세상에 그거를 그걸 가지고 부총리가 부총리 줘가지고 부총리가 국회에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로 활용을 했어요. 이 정권은 예? 청와대부터 부처까지 전부 찌라시로 글쎄 말입니다. 일관하는 정권이구나. 근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것을 만들었는지. 그랬는데 네, 예. 더 우스운 것은 네. 그러면 이 찌라시인지 자료인지 네. 이게 그러면 얼리 유출됐느냐. 또 유출이 재밌잖아요. 유출. 누구한테 보고했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고했고. 그랬더니 보고는 네. 윤상직 장관한테만 보고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나갔느냐? 네. 딱 한 부만 나갔습니다. 한부. 예. 누구냐? 유출. 최경환 부총리한테만 나갔습니다. 아, 그래요. 거지한 사람. 그랬는데 그날 국회 그 긴급 현안 질의 하기 전날 나간 거고 네. 그날 당일날 아침에는 이게 보도가 됐잖아요. 네. 일부가 예. 신문에서 일부 신문에서 보도가 그래요. 됐어요. 예. 또 일부 의원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이제 최경환
한 부만 나갔으니까 그 방송- 최경환 부총리가 복사했어. 그날 몇 부를 복사해서 네. 일부 친한 신문한테 주고 주고. 일부는 다음날 대정부 질문할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 요걸 활용해서 좀 해달라. 자기를 좀 엄호할 의원들한테만 준 거예요. 그것도 새누리당 의원들 다한테 준 것도 아니더라고요. 다음 날도 새누리당 의원 중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님이 네네. 왜 나는 안 주느냐고 또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보니까 네. 아무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일단 최경환 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관. 두 사람은 책임자입니다. 당사자예요. 이 자원외교, MB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국부 유출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네. 이 당사자 둘이 현재 국무위원으로 있는 거예요. 현직 국무위원. 그러니까 예. 자료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을 피해가기 위한 네. 최대한의 방어책을 쓰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료도 왜곡, 조작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진실 규명을 은폐하고 저지하려고 애를 써요. 네.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심각하죠. 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번이나 해외 자원 개발로 인한 국부 유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성 네.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성역 없이 조사하기 위해서는 최경환 부총리와 윤상직 장관은 네. 사임을 하든지 네. 아니면 총리가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네. 적어도 국정조사에 협조한다는 의미로 예, 예. 제가 이것을 여러 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두 사람이 자리에 계속 있다 보니까 네. 이 진실 규명에 저항을 하는 겁니다. 장윤선의 팟짱. 실제로 본인과 관계된 일들이 제대로 된 진실이 나갈 경우에 그 범죄적 사실이 확인이 돼서 실제로 처벌 가능성도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것을 피하기 위한 최대한의 방어책을 쓰고 있다.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검찰 수사의 측면에서 보자면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증거 인멸, 네. 조작, 네. 은폐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심각한 범죄적 행위인데 이것을 하시라도 막도록 의원님 말씀대로 직무정지나 사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과연 정호원 총리께서 그런 조치를 내리실까요? 정호원 총리가 워낙 사람이 좋으시잖아요. 사람이 너무 좋으셔. 너무 좋으세요, 네. 그분은. 네. 예, 너무 좋으신 분이라 참 이렇게 그런 거 못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굉장히 중대 국면이고 이게 국부가 유출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나갔는지 정권 차원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사람이 아무리 좋으셔도 국부가 유출된 이 마당에 이거 조치하지 않으면 본인의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당연한 말씀인데요. 네. 그 총리가 그 정도의 강단이 있으신 분이면 네. 총리가 되셨겠습니까? 의원님께서는 또 그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예. 총리의 인선을 보고 계시는군요.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MB정부 또 참여정부 자원외교 규모 등을 비교를 해보고 또 최경환 장관, 윤상직 장관은 왜 근거 없는 얘기를 할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너무 덩어리가 크고 단위가 너무 커서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의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정말 심각한 부실 사업의 사례를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네, 그 최근에 네, 그 일단 뭐 그 캐나다 네. 하베스트 그 날 네. 그 정유사 매입과 말씀해 그 손실. 네, 네. 그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예, 예. 제가 그때 그 그때 처음으로 인기 예. 폭발이었습니다. 예,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걸 저희가 그, 원님 덕에 단독 보도했습니다. 진짜 그거 그 석유공사가 숨기고 있었거든요.
계약을 해놓고 숨기고 있었어요. 겁나서. 들통나면 큰일 나니까. 들통나면 큰일 나니까. 예.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리고 너무나 손실의 규모가 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숨기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석유공사와 저희들이 이걸 파악을 했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공개하겠다 이제 하고 있었고 네. 손실의 규모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회계법인 네. 가가지고 손실의 규모를 서로 간에 이렇게 좀 확정하고 있었던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 끝난 시점에서 바로 이제 당시에 그때 네. 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제가 오늘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건 아직까지 보도자료를 낸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처음 공개. 제가 대정부 질문 현안 질의 때 예, 살짝 살짝 언급했었습니다. 예. 살짝 언급했지만 언급했었고 네.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지는 않았었던 네. 그런 겁니다. 팟짱 청취자 여러분, 노영민 의원님의 두 번째 단독 공개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네. 2011년 9월에 네. 인도네시아 카푸아스 유연탄광 지분을 39% 인수하기로 네. 계약을 체결합니다. 2011년에요. 네, 9월에. 네. 근데 현재까지 지분 23.4%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지분 인수 비용 네. 257억, 네. 탐사비 63억, 총 32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네. 탐사한 적도 없는데 탐사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상해요. 이상해. 여튼. 근데 네. 이게 소위 모든 문제의 그 어떤 백화점입니다. 이 한 건을 보면 네네. 정말 비리의 백화점이다. 이게 느낄 수 있어요. 네. 첫 번째가 네. 계약 체결도 안 됐는데 네. 계약 체결도 안 된 것을 계약 체결 6개월 전에 네. 계약이 체결됐다. 인수했다라고 발표를 해버려요. 광물자원공사. 예. 그 체결도 안 해놓고. 체결도 안 해. 6개월 됐는데 네. 대국민 사기극이죠. 네, 그러네요. 예, 근데 국민들은 전부 보도자료가 나오면 진짜 한 줄 알죠. 그러면 네. 어떤 그때 금액 가지고 서로가 더 달라 못 준다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미 인수했다고 발표하니 그쪽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바보 같은.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답답하다. 협상력을 다 그냥 잃어버린 거죠. 네. 만약에 그쪽에서 우리 안 팔아 그러면 안 할래 그러면 네. 국민한테 사기친 게 되니까 무릎 꿇고 빌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게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돈 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즉 계약도 체결되기 전에 네. 광산을 인수했다고 발표하는 홍보 위주의 어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쪽한테 네. 돈을 그쪽이 더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하기로 했으니까. 하기로 국민한테 국민들한테 발표했으니까. 해버렸으니까. 그 뒷돈을 줘요. 뒷돈이요. 이면 계약을 합니다. 이면 계약을. 인도네시아 카푸아스 유전, 유연탄광하고 이면 계약을 딱 체결해 가지고 네. 150만 달러를 네. 인근 광구의 탐사 비용 명목으로 이 공사가 전액 부담한다라고 해가지고 본 계약 체결할 때 네. 150만 불에 대한 이면 계약도 함께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뒷돈을 준 거예요. 근데 네. 탐사한 적도 없는데 탐사비로 준 거예요. 네네. 150만 달러를 네. 이면 계약, 뒷계약, 네. 뒷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네. 그러면 이사회에 이걸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면 계약에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돈이 예.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무려 예. 150만 달러나. 그 이면 계약 합의에서 150만 불의 추가 부담금이 탐사 그 비명목으로 나가는데 네. 이거를 이사회에 숨겨요. 2년간이나. 그리고 이거를 네? 2년 동안이나. 예, 2년간 숨기고 네. 사장이 이사회에다가 네. 이거 숨기라고 지시를 해요. 이 사장님 성함을 네. 까- 김신종 사장님. 김신종 사장님. 예. 이런 거를 이게 이 그냥 숨기라고 너무- 네. 거기다는 숨겨라. 지시를 합니다. 김신종 사장님께서 2년 예. 계약 사실을 이사회에 숨겨라! 예. 라고 지시를 한 내용.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랬죠?
그러면 네. 이렇게 이제 계약이 됐습니다. 네. 세 번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계약 자체가 아주 그 뭐랄까요 좀 부실 계약을 체결합니다. 네. 그 유연탄광은 생산 광구가 아니고요. 네. 개발 광구도 아니고요. 무슨 광고입니까? 탐사 광구도 못 되고요. 네. 어? 네. 거기는 허가를 득하지 못한 그런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네. 산에서 나무 하나 베려면 네. 산림 훼손 허가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산에 길 내려면. 그렇죠? 네. 아니 산에서 무슨 거기가 유연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탐사도 하고 개발도 하려면 네. 그 무슨 그 광업권도 설정돼야 되고 산림 훼손 허가도 내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거는 그런 허가를 그 당시에 못 받은 거예요. 그 나중에 돈은 다 건너갔는데 네, 네. 허가를 못 받아서 음. 착수조차 못하면 네. 그 돈을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착수도 못했으니까 그렇죠. 돈이 들어갈 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 돈은 주고 돌려받는 것 네. 이것에 대한 계약이 그 환매 계약이 네.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참. 그런데 그 매도사는 상환 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리고 예 페이퍼 컴퍼니고 아, 정말. 이 돈도 뭐 이상 야리꾸리하게 회사가 막 7개씩이나 등장해가지고 네. 돈 흐름이 일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네. 아무튼 그 페이퍼 컴퍼니한테 돈을 넘겼어요. 네. 응? 그러니 저게 만약에 착수도 못했을 때 회수가 가능하겠습니까? 회수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요즘 와가지고 걱정 마십시오. 네. 저 우리가 사실 봐줬어요. 뭐냐 하면 네. 이제 지금 국정조사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이걸 보도자료를 안 냈었는데 네, 네. 광물자원공사가 12월 20일까지만 참아주십시오. 12월 20일. 20일 2014년. 예, 12월 20일까지만 요거 비밀을 좀 지켜주십시오. 그때까지 환수하겠습니다. 320억을. 예, 네. 그때까지 네.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라고 뻥도 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12월 20일까지만 네. 그걸 공개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2월 20일 지났잖아요. 지났죠. 해가 예, 바뀌었습니다. 해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예. 꽝이에요. 꽝.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재판하겠죠, 재판. 재판에서 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재판을 해봤자 네. 인도네시아 아유. 법원이 참나. 우리 편 그거를- 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 어떻게 국민 세금을 가지고 무려 320억 원이나 되는 돈을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뒷배가 없지 않고서야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양반이 고려대학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네. 고대 라인이에요. 고대 라인이더라고요. 정권 실세였대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참. 진짜 뭐 이게 고려대학교를 저희가 폄훼하려고 하는 것은 예. 절대로 아닙니다. 예. 네. 아주 훌륭한 대학이죠. 훌륭한 대학이죠. 예. 예, 그렇죠.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뭡니까? 네. 그 이게- 인맥 하나로 지금 광물자원공사에서 320억. 그리고 저는 참 이게 이분들이 감당도 안 되는 일을 국회의원한테 뻥을 친 거 아닙니까? 예. 12월 20일까지 회수하겠다. 네. 그때까지는 공개하지 말아달라. 말아달라. 그러면 라고? 이제 그 가만히 보니까 그게 뭔가 했더니 네. 그게 국회가 정기국회가 끝나는 때 끝나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양하게 머리는 쓴 거예요. 예.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예. 그렇지만 국정 시간이 지나면 네. 잊혀진다. 참나 그리고 이- 다음 이슈는 네. 다음 파도가 밀려오듯이 이 세상 시끄럽게 하는 이슈는 계속 몰려올 것이니까 네. 앞에 파도는 또 사라지고
그렇게 될 거 아니냐고 본 것 같아요. 네. 실제 그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 파문 때문에 이 이슈가 살짝 죽긴 했었습니다. 그렇죠. 12월 예. 한 달 내내 사실 이게 살짝 죽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 최초 공개되는 네. 대한 그 한국광물자원공사 인도네시아 카푸아스 사업의 경우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이게 뭐 이거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면 계약, 네. 그 다음에 이사회 보고를 하지 말라고 한 지시, 네. 그 다음에 돈의 흐름도 아주 복잡해요. 제가 그 돈의 흐름을 네. 한번 표로도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네. 이게 자료 파일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네. 이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자료 넘어가는 소리 들리시죠? 이게 그 카푸아스 투자 구도예요. 네네네. 이게 뭐 회사가 이렇게 뭐 돈 가는 이렇게 그러니까요. 많이 들어가 이렇게 해서 어디 갔다가 어디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게, 조직표도 굉장히 그 구조표가 굉장히 아주 무슨 복잡하게 뭐 되어 있는데 범죄단체처럼 꼭. 그러니까요. 예. 정말 범죄 조직 설명하는 도표 같습니다. 예. 저게 조만간 다 드러날 텐데요. 장윤선의 팟짱. 자, 그럼 여기서 저 의문 하나가 생깁니다. 김신종 전 사장의 경우에 고대라인이고 정권 실세였는데 그렇다면 이분도 누군가와는 이 문제를 협의하거나 상의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위에 누가 있는지. 근데 이분은 네. 그 국회에서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네. 충성심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아, 충성심. 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네. 그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모든 거 다 내가 했다. 아, 이런 분이에요. 네. 모든 거 다 내가 했다. 네. 다 내 책임이다. 아. 밝혀진 것조차도 자기가 했대요. 모든 걸 책임지고 감옥에 가실 생각이 있으신 분인가요? 뭐 기꺼이 가실 것 같아요. 참 심각한 상황인데요. 충성심이 아무리 강한 분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이것은 조직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게 정권 차원에서 이렇게 김신종 전 사장에게로 또 그 밖에 누구에게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이런 움직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볼 때는 네. 참 심증도 가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방증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것들은 대부분 이게 외국 정부나 네. 그 외국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나 뭐 국내에 대해서도 국회가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뭐 말할 것이 없겠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특히 강영원 사장에게 자꾸 하베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문제는 자꾸 책임을 전가하면서 사실 정권의 책임은 아니었다. 이렇게 피해가기 전략을 쓰는 것처럼 보여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네, 예.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사실 국회가 네. 지난번 국정감사 때 강영원 사장을 출석시켜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여야 5명의 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 양반이 아주 일관된 진술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네네. 하베스트 날의 인수는 석유공사법에 저촉되는가의 여부. 네네. 본인은 저촉된다고 봤답니다. 음. 그래서 인수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네. 뭐 경제성은 둘째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겠다. 네. 그래서 당시에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경부 장관, 네. 지금 최경환 부총리입니다. 네. 에게 이것을 보고하고 음. 그 동의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보고를 했고 네. 동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전 동의를 받았다. 네. 그거 동의한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그런데 감사원은 그것을
5명의 의원이 계속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너무 큰 일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감사원은 이번에 감사 결과를 보니까 최경환 부총리는 조사도 안 했대요. 감사원이. 예. 네. 답답한 뭐 하는 거죠. 겁니까? 뭐 하는 거죠? 감사원이 공공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를 하면서 정작 강용원 전 사장이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조차 제대로 안 한 거래요. 네. 증언에 대해서. 예. 이래도 되는 겁니까? 감사원장님은 뭘 하시는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진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경환 부총리의 책임은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을 계속 적당히 뭉갠다고 해서 넘어갈 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최경환 부총리는 뭐 이런 거지요. 네. 그 뭐 농담 사석에서 네. 한 말입니다만 그러는 거지요. 그 저희한테 저희 이제 대학교 1년 선배입니다. 네. 최경환 예, 예. 부총리가 네. 노 의원 내가 친박이야 친박. 그때 친박이 뭐 힘이 있었겠어? 네. 재밌다. 어? 네. 네. 그러는 거죠. 그때 내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 어? 누가 다 했지.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최경환 부총리가 또 책임을 떠넘기는 누구누구는 누구입니까? 이거 궁금해요. 네. 최경환 부총리가 노영민 의원에게 전한 누구누구는 누구입니까? 뭐 기다려 주세요. 그거는 네. 우리가 네. 이제 국정조사 때 네. 그분들 반드시 부를 겁니다. 네, 예, 예. 국정조사 증인에 반드시 나와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자, 지금 이 정도까지 얘기가 쭉 나오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국부 유출, 참여정부와 비교하자면 국부 유출을 감행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본인이 직접 다니기도 했고, 본인이 못 갈 때는 형님을 보내기도 했고, 이렇게 했던 바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국정조사 출석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구름 같은 얘기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허허허 이렇게 하시면서 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먹구름인 거를 얘기했나 봐요. 먹구름. 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몸통이죠, 그분이. 그분이 몸통입니다. 이것은 네. 권력의 핵심에 의해서 기획되고 주도된 겁니다. 2월 25일인가요? 취임일이? 네. 예? 네, 네. 2월 말입니다, 취임이. 그런데 네. 취임하자마자 네. 3월 달에 이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된 네. 정부 내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요. 바깥에는 협회가 구성이 됩니다. 권력 차원에서. 네. 그리고 이 아주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도표 딱 만들어지고 누가 주도하고 뭐 이게 다 동원이 또 됩니다. 이게 딱 이게 MB 정부의 해외 자원 외교 선정 흐름도 이게 취임한 다음 달 아닙니까? 그러네요. 2008년 3월 8일. 바로예요. 네. 이것은 취임 전부터 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서 다 뭐 실무협의회 무슨 뭐 이 청와대에 다 보고하고 그러네요. 지시마다를 다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다 네, 네. 이게 돼 있거든요. 네. 응? 근데 이런 게 참 이 양반들이 이거 숨기려고 하고 싶겠지만 숨겨지지가 않죠. 예. 그렇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목적의식적으로 출범 직후에 시작을 했다면 굉장히 목적의식적으로 이 자원 외교를 진행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도요 좀 성공하는 자원 외교를 하고 싶었던 마음은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어요? 근데 실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참 무리한 거지요. 네. 초등학생들이 절에 가가지고 10년 공부한다고 그래서 대학 수능 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엄청난 국부 유출만 보고 말았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 같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꼭 밝혀져야 할 것이 바로 검은 거래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굉장히 냄새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라고 하는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그의 아들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해외 자원 개발, 네. 해외 자원 외교와 관련된 많은 그 제보나 네. 그 좀 의혹들이 그 권력 실세의 2세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조셉 회피처라든지 네. 뭐 그런 쪽에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게 조셉 회피처라는 게 이게 외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참이 난감해요. 조사하기가 제보는 들어오는데 네. 우리가 뭐 국내도 수사를 못 하는데 네. 어떻게 외국을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또 그 사람들이 네. 이 검은 머리 한국인들이에요. 검은 머리 한국인들. 검은 머리 외국인들. 외국인들. 검은 머리 예. 외국인들. 한국 사람은 맞는데 국적은 한국이 아니고. 한국이 아니에요. 네. 외국인이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네. 아주 좀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그 조직적이고 그 좀 아주 그 계획적으로 네. 이루어진 그 범죄가 좀 이렇게 그 아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네.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 실세들이 왜 하필이면은 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해외 자원 개발에 그렇게 과도하게 몰입했을까? 그 단순한 지적 쌓기라든지 네. 대국민 홍보용이라면 네. 다른 아이템들도 많았을 텐데 왜 굳이 그 엄청난 돈을 갖다 버려가면서 그 분야에 꼭 집중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네. 그거 하다 보면 네.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말 그대로 해외 아닙니까? 해외. 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자금 추적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자원 개발. 네. 이것은 확률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네. 실패했다고 해서 문제 삼으면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패에 대한 책임이 없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이니 자금의 추적이 불가능하고 자원 개발의 특수성상 실패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네.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닌가. 또 투자 방식도 좀 달라요. 네. 이게 보면 직접 투자가 아니고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현지 또 주변국에 설치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또 자금을 투입하는 네. 아주 그 뭐 이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가죠. 네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의문인 것은 그 몇몇 사업의 경우는 국제 시가보다 비상식적으로 비싼 가격에 매입을 해요.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수익성도 없는 그런 광구를 거금을 들여서 인수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거래 과정에선 또 누군가가 이 중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일부가 이제 자문만 이제 메릴 린치가 네. 했지요. 네. 석유공사는 주로 메릴 린치가 했습니다. 네. 그 메릴 린치 서울지사장이 그 김백준 총무비서관의 아들입니다만 네.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아주 의문점이 너무너무 많다. 네. 그런 겁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권력자들의 검은 돈을 모으기 가장 쉬운 방법이 어쩌면 해외 자원 개발 아니었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 권력자들이 네. 마음만 먹는다면 가장 쉽게 네. 그리고 흔적도 안 남고 사후의 책임에서도 그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네. 곳이 바로 이곳이다. 너무 쉽게 이해가 됐어요. 예. 국민들이 오늘 속이 다 시원하실 예. 것 같아요. 바로 이거구나. 무릎을 딱 치실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검은 돈을 모으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 해외 자원 개발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쯤에 이르면 이제 막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내용이 이제 드러날 텐데요. 4월까지 이 국정조사가 진행이 된다면
엄청난 것들이 드러날 텐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연 증인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구름 같은 얘기다. 물론 먹구름이 오고 있다고 의원님께서는 진단을 해주셨지만 이 전 대통령 그리고 친이계가 모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국정조사를 앞두고 친이계가 모여서 어떻게든 방어를 하겠다라는 태세를 수비 태세를 새누리당이 갖추고 있는데 자 그럼 이거를 뚫고 가야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골키퍼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갑니까? 아마 합의를 안 해줄 겁니다. 합의를. 네, 증인 네. 선정해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증인 소환에 대한 합의를 해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 증언대에 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전략입니다. 네. 궁금해요. 그 전략 어떤 건지. 자발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해외 자원 개발, 네. 해외 자원 외교를 둘러싼 그 각종 그 비리 의혹, 그리고 그 천문학적인 국부 유출, 네. 손실, 이런 것에 대한 지속적인 그 공격이 네. 결국은 저는 새누리당이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네. 이명박 대통령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가서 얘기하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지금 새누리당이 거의 좀 정신이 없는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친박은 정윤회 파문으로, 또 친이는 이 4대강을 포함해서 자원외교까지 정신이 없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서로 경쟁을 하다가 그 안에서 무슨 자중질환이 있을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 국민적 입장에서 볼 때 국정조사를 하기는 하는데 늘 보면 여야가 말싸움만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된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될 수 있나 이런 우려가 앞서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아까 골키퍼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어떻게 뚫고 가실 생각이신지요? 일단은 네. 자료 싸움입니다. 자료 싸움. 그리고 자료에 대한 해석 싸움이고요. 그 다음에 그 증언을 확보하는 싸움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저희들이 기본적 자료는 대충 확보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석 문제도 네. 이제 큰 틀에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좀 뭐 무리하게 네. 하지 않고 인정될 수 있는 영역 내에서의 해석만 가지고도 이 워낙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위 증언, 네. 현장 확인, 이 현장을 가면 네. 그 모르는 게 막 나옵니다. 요번에 그렇죠. 또 우리 저기 그 진상조사위원이었으면서 또 이번에 국조 같이 하게 될 우리 당 의원님 중에 한 분이 네. 갔다 왔어요. 이미 현장에. 예. 갔다 현장 왔더니 취재 또 나와요. 이게 또 큰 게 하나 또 나왔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것도 있죠. 네. 저도 뭐 이라크도 갔다 왔고 미국, 남미 네. 다 다녀왔거든요. 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현장을 다녀오면 현장의 기술자들이라든지 네. 그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그 식사하면서 이렇게 듣고 네. 뭐 하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러고 보면 그 사람들은 그냥 그 막 얘기를 주시거든요. 네. 네. 근데 국내에서는 절대 자료에서는 볼 수 나오지 않는. 없는 그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또 가보면 네.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역시 기자들만 현장 취재를 하는 줄 알았더니 국회의원들도 현장을 다니면서 취재를 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확인하게 되시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용서를 못하는 수준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정도의 국부 유출이라면 이것은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주도적으로 했으니까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참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지겠죠. 명예를 아시는 분이라면 예, 정말 국민 앞에 섰고 대제하고 예, 뭐 해야 되겠죠.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통해서 드러난 비리의 규모 그리고 투자액의 상황 이런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면 그 다음에 대응 처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몫이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충격적으로 들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지금 파볼 게 한두 네. 건이 인도네시아 카푸아스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내용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서 하나하나 다 들여다봐도 시원치 않을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에는 좀 국민들이 기대해 봄직한 국정조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역대 국정조사 중에서 네. 가장 알찬 국정조사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기대를 갖고 팟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혹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국민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그런 관심, 성원이 결국은 해외 자원개발 국부 유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